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25년을 견디어온 고봉훈이라고 합니다. 여기 견디어 왔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오래 사회복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처우 부분이 상당히 낮았었어요. 그래서 견디어 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앞선 주제 발표를 경청하면서라고 했는데 사전에 자료들을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들으면서 내가 과연 이 얘기들을 해야 되나 좀 빼고 갈까 이런 고민을 잠깐 갈등을 했었어요. 곽경인 처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과연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그대로 이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주제 발표를 경청하면서 25년의 경력이 한없이 부끄럽기는 처음입니다. 왜 부끄러웠냐 하면요. 저는 그 아동양육시설에서 계속해서 25년을 근무를 했는데 저의 소임은 애들을 잘 키우는 거다. 여기에만 초점을 항상 맞추면서 근무를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곽경인 서울시 그 자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25년을 근무를 했는데 대체 사회복지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견뎌왔다고 생각했는데 후배에게 또는 동료에게 좋은 길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참담함을 죄송합니다. 주체할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아동이 어느 지방에서 몇 해 전 아동이 어느 지방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법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더라도 어느 지방에 근무하는가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법률을 시행하는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압박하면서도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는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누구에게 고해야 효과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일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도의원님 여러분께, 아니면 이 자료를 SNS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알려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저의 생각에 대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속히 반영해 주십사 촉구합니다. 법적 수당인 연차 수당 지급, 유급병가제 도입, 시간의 수당 법적 기준 지원, 보수 실태 조사를 통한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잔일 임금 체계 마련. 여기 보수 실태 조사라는 거는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주도 조례도 돼 있고 사회복지사 등 법률에도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건비 집행에 관한 통일된 지침 마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까 곽경희 처장님도 말했지만은 그 너무 시설마다 다 달라서 매일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공무원마다 이 내용이 다 달라요. 요거는 이렇게 처리해라. 다음에 오는 공무원은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 저희들 같은 경우 영화원이어서 양육수당을 받는데 처음에 시행될 때 공무원은 예산에 산입해서 편성해서 사용해라. 다음에 온 공무원은 아니다. 그거는 개별 애들 통장으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절차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를 받아본 결과 가장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된 지침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이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보장하게 돼 있어요. 제주도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제주도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8조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 등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여기 지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4조에 보면 14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준하는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조례는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시면 연봉제로 해가지고 연봉을 적어놔가지고 기본급이 얼마인지 모르게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보시면은 4급 1호봉 같은 경우 4급이면 저희들이 7급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4급 1호봉이면 중간급에 속하는 1호봉이 188만 원 정도의 보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 최저임금이 179만 5천 원인가 그 정도 금액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8만 8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제주도의 사회복지사들은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 보수 규정에 보수라 하면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올해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무원들은 원래 1% 내년에 1% 정도 기본급은 올리고 각종 수당에서 다 그걸 보완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었어요. 저희들 제주도 사회복지사 수당 해봐야 명절 수당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시간의 수당, 그 다음에 가족 수당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례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인건비를 책정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 사회복지사는 1%대에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저한테 2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은 많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첨부를 했어요.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첨부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거를 살펴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살펴보게 됐는데 페이지 12페이지 봐주시면 제주도만 연봉제라고 해요. 딴 데 아무 데도 연봉제라고 하는 곳이 없는데 연봉제라는 것은 성과급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연봉제거든요. 그 공무원 보수 규정에 보면 연봉제라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전문직 공무원, 아니면 개방직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 등에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도. 그런데 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연봉제라고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연봉에는 처우 개선비, 교통비, 급식비, 명절 휴가비,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2020년에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8,590원 곱하기 209시간 기본적으로 저희들 근무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179만 5,310원이 돼요. 그리고 4급 1호봉 연봉 제주도에서 지원해주는 4급 1호봉의 연봉이 2,486만 880원인데 거기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기본급이 188만 3,400원이고 명절 수당이 120%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0% 그 기본급의 120% 하면 226만 080원이에요. 그래서 밑에 계산한 걸 보시면 그래서 기본급이 188만 3,400원에서 179만 5,310원을 빼면 88,090원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 금액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2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의 수당 지원 단가에 관련된 건데 2020년에 제주도만 특별하게 이렇게 합니다. 제주도만 특별하게 1급은 1,670원, 5급은 8,910원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이. 그런데 시간의 단가라는 것은 자기 월 급여에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곱하기 1.5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법적 기준이라고 해서 제가 계산해서 놔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의 단가가 1호봉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20호봉 한번 봐보세요. 5급에 20호봉을 하게 되면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 직장에 다닐 때 직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왜? 이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고발당하면 이거 법인에서 다 처리하래요. 시설에서 다 처리하래요. 그 밑에 보시면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 법인 부담으로 지급이라고 써졌는데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주면서 그 밑에다 써놓은 거예요.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그 시간의 수당 그거 계산해 보면 수천만 원이 들어요. 그 수천만 원 드는 걸 그러니까 사강 금액 지원해주는 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적 기준에 맞추려면은 수천만 원이 드는데 그 수천만 원을 집행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제주도에?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몇 년째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거예요. 제가 직장을 지난달 말로 딱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걸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도 고발당할까봐. 이게 제주도 현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모르는 분 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바로 시급하게 이거는 고쳐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에 건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보시면 제가 비교를 해서 적어놨어요. 비교를 해서 적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서울시 같은 경우 기본급이 서울시 같은 경우 이게 5급 1호봉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12만 2천 원이에요. 제주도는 얼마냐고요? 185만 5,700원. 이미 기본급에서 30여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시간의 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얼마가 차이가 나냐 하면 요거는 정액 급식비나 이런 거 다 빼고 시간의 수당만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60여만 원 차이가 나요. 서울에서 근무하면 60여만 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비 지원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주도에도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국비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요. 30만 원 이상이.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여러 사람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도 사회복지사거든요. 저희 와이프에게도 너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좀 아냐? 모른대요. 저도 바보처럼 살았지만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좀 바보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27호봉이거든요. 지금 50 안 됐어요. 한 기관에서만 계속해서 그렇게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수당 27호봉이다. 그래서 제주도 단가랑 그 다음에 원래 법적 기준 단가를 계산을 했더니 얼마 차이 나는 줄 아세요? 한 달에 50만 원 차이 나요. 지금 제주도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게 제주도에 있는 아까 SNS로 보낼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주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제일 힘이 세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